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에피소드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작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혼자 있는 게 좋아 팟캐스트의 쇼츠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죠.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쵸? 제가 매주 에피소드를 팟캐스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즐겨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쇼폼 컨텐츠를 선호하시는 분들, 또 제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만 콕콕 뽑아서 즐기고 싶으신 분들, 혹은 그냥 귀찮아서 또 시간이 없어서 바쁘거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 컨텐츠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쇼폼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에피소드를 한 편씩 업로드할 때마다 쇼폼과 릴스도 함께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또 간간히 저의 개인 컨텐츠, 개인 쇼폼 컨텐츠도 함께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쇼츠에 꽂혔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좀 뒤늦게 입문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시작이 반이죠.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 청취자나 이제 구독자 수의 범위를 이제 넓히고자 기존에 안 해봤던 컨텐츠를 하나씩 좀 추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의 키워드는 재능과 노력입니다. 재능이란 타고난 능력이나 소질을 의미하죠. 예술, 운동, 학문 등 특정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익히거나 뛰어난 성과를 내는 능력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개발되지 않으면, 재능이란 게 또 발견되지 않거나 개발되지 않는다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노력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이 없다면 발전하기 어렵겠죠. 반면 또 평범한 재능이라도 꾸준한 노력으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개가 완전 다른 개념이지만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 같아요. 항상 이렇게 짝꿍처럼 묶여 다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능은 시작을 돕고 노력은 성공을 만든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가진 재능은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재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거나 발견을 한다 해도 갈고 닦을 기회가 부족해서 혹은 평생 깨닫지 못하는 등 여러 케이스가 존재하기에 우리가 이 재능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기가 쉽죠.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는 것 같지? 나는 왜 뭐 하나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지? 등등.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게 또 재능입니다. 하지만 이 재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거창하게 들려요. 천재적으로 무언가를 타고나거나 막 남들이 바로 알아채주는 그런 능력? 한마디로 이렇게 애매하게 잘하는 것보단 무조건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재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건 내 재능이구나. 나 완전 타고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지 우리가 재능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물론 본인이 객관적으로 나는 이 부분엔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재능으로 여길 정도인가? 뭔가 그러기에 역부족 같고 이렇게 항상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주관적인 견해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각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외에 재능은 아니지만 타고나지 않았지만 원래 못했지만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에 뭐가 있는지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재능과 노력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함께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리스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게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언젠가 진로를 결정하거나 직업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방황할 때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줄 그런 이종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재능과 노력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면 한 번쯤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종종 언급을 해왔지만 이 글과 관련된 것입니다. 글짓기 등등. 확실히 저는 문과 쪽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아주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좋아하는 과목도 제대로 갈렸죠. 주로 국어, 사회, 뭐 역사, 영어도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과목에 속했었고요. 반면 싫어하는 과목은 예상하시다시피 수학, 과학 이런 부분이었죠. 과학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공상과학 같은 거 그런 부분은 그래도 흥미는 있었는데 그 외에 좀 이제 골치 아파지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들 특히 실험과 관련된 것 그런 게 나오면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수학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과목이었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초등교육 과정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공부가 싫지도 않았고 나름 재밌었고 근데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수학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난이도가. 그때부터 이제 부담스러워졌죠. 유일하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성적이 잘 나왔던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중2였는지 3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학원에 새로운 수학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 스타일이 여태 학원을 거쳐간 다른 선생님들과 확실히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이시하면서 카리스마 있으시고 좀 무서우신 편이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분. 그래서 그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우리한테 박혀서 애들이 수학만큼 이제 숙제도 열심히 해가고 졸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임했죠. 물론 그런 스타일 때문에 제가 더 수업에 집중했던 부분도 있고 그분이 또 굉장히 츤데레 같은 면이 있으셨어요. 뭐 호통도 치시고 학생들을 굉장히 와일드하게 다루셨지만 또 개개인 한 명 한 명 다 신경을 써주셨어요. 특히 뭐 모르는 게 있을 때 애들 질문할 때 항상 놓치지 않고 친절히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고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순간이 저랑 이렇게 1대1로 앉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 약한 부분을 이렇게 항상 다듬어 주셨어요. 그렇게 또 1대1로 대해주실 때는 너무도 스윗하셨죠. 마음의 안정감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도 노력하면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유일하게 심어준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강한 인상을 남기셨죠.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중간에 한번 반짝하고 이제 수학 성적이 올랐던 적은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그게 뭐 계속 유지되지 못했지만 빛을 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글과 언어 그쪽에 좀 더 강했죠. 저는 말하는 것보단 적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게 말이 없는 사람,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말수가 적은 사람들 있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물론 아무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말 저런 말 얹기보다는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마는 게 편해서 그걸 더 선호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글을 써 내려가면서 더 깊이 있게 풀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교내 100일장 대회가 있다 하면 저는 항상 이제 글짓기 부분에 나갔죠. 한번 상을 받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금상 아래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해도 금상, 웬만하면 뭐 최우수상까지 항상 노렸죠. 또 제가 이게 그림에는 아주 이렇게 뛰어난 소질이 없어서 남은 선택권이라곤 글이 전부였죠. 보통 산문, 운문으로 나뉘었는데 저는 산문 쪽을 항상 택했습니다. 그냥 길게 쓰는 게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그래서 그런 데 도전하고 거기서 받아오는 그런 상장 그런 게 자신감을 좀 채워줬죠. 부모님도 항상 칭찬을 해주셨고. 그 다음은 목소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제가 지금 하는 팟캐스트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물론 그때는 지금 목소리하고 좀 달랐겠죠. 남자든 여자든 어렸을 때 목소리와 성인 때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성장하면서 좀 바뀌죠. 그래서 저는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대한 재발견을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20살이었나 21살이었나 그때 제가 어느 직업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진로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많았던 시기죠. 갓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가해서 이런저런 부스도 둘러보고 내가 원하는 부스가 있으면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뭐 제가 어느 부스에서 그 전문인을 만난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전문인 분이 제가 입을 떼자마자 제 목소리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좋다고. 혹시 이런 말 들어봤냐? 혹시 뭐 목소리와 관련된 직업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류의 칭찬이니까. 그래서 아니 없다. 그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이제 느낌이 확 오셨나 봐요. 직업을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성우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흥미로운 것 같다. 알아가고 싶다. 그 길이 맞다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우 쪽에 종사하신 한 분을 저에게 연결을 해주셨어요. 또 이게 기회가 된다면 네가 그쪽으로 뭐 가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목소리와 관련된 부분을 살리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큰 기대감 없이 참가한 박람회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그 연락처를 받고 나서도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뭔가 좀 선뜻 이렇게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제가 박람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길로 갈 만할까요?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뭔가 대놓고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할 말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며칠 고민을 했죠. 좀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진짜 그 업계에 계신 분에게 연락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한다는 게 그때 어린 제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껏 그 긴장된 마음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제가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어느 정도로 잘 안 됐냐면 그 통화를 계기로 제가 그 분야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잘 안 됐습니다. 연결이. 그래도 이 어린 청년의 용기를 생각을 해서라도 뭐 조언이나 작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수확 없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받았죠, 저는. 나름 진짜 용기 내서 한 전화인데 그 꿈의 날갯짓을 뭔가 펼쳐보기도 전에 짓밟힌 느낌?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 후에 이제 그 연결해주신 그 전문인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어떻게 됐냐? 잘 됐냐?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잘 안 됐다. 통화를 했는데 좀 이런저런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 그 길은 잘 모르겠다. 아직 이렇게 딱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좀 안타깝게 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후에도 이렇게 좀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 말까 이렇게 노력은 하셨는데 그 후로 뵌 적은 없습니다. 좀 흐지부지 됐죠. 근데 또 제가 그 분야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뛰어들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뭐 성우도 뭐 학원에 다니던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무엇을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제가 오랫동안 겪어온 딜레마 중 하나였어요. 직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고 도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둘 중 하나죠. 내가 벌거나 부모님께 의지하거나. 하지만 그때 저는 일단 내 밥벌이부터 하고 보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우선순위였죠. 그래서 그렇게 막 거금과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배울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야는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던 건 그 부분이죠.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항상 벽에 가로막힌 느낌이었죠. 어쨌든 안타깝게도 그 분야와 저는 이제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오면서 간간히 이 목소리에 대한 칭찬은 여기저기서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근데 제 목소리를 반전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20세 초반 때는 얼굴도 앳됐으니까 그런 얼굴과는 다르게 이제 목소리가 좀 반전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뭔가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에게 좀 신뢰감을 준다. 뭔가 상담, 컨설턴트 그런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투, 목소리라는 그런 얘기는 이제 몇 번 들어서 그냥 감사하게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넘겼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에 팟캐스트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팟캐스트는 정말 그냥 우연치 않게 어쩌다 시작하게 된 건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여긴 게 어쨌든 목소리로 전달하는 직업이니까 목소리가 괜찮은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팟캐스트라는 게 부담 없이 내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학원에 다녀본 적도 없고요.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죠, 아직도. 저도 제 팟캐스트 편집하면서 이 부분은 좀 고치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치지? 고민하는 부분이 많아요. 좀 뭉개지는 발음, 더듬는 부분 등등. 아직 저도 갈고 닦아야 할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목소리라는 게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 성대를 갈아 끼울 수는 없잖아요.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제가 타고난 부분을 살려서 임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리스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노력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노력으로 가꿀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공부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부 혹은 외모도 가꾸면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솔직히 재능보다 노력으로 일궈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운도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99%의 노력과 1%의 운이 따라줘야 100%를 이루듯이 오직 노력만으로만 해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운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적절한 타이밍과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죠. 어쨌든 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못하는 걸 잘하는 걸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제 목소리로 성우의 길을 택하진 않았지만 또 모르죠.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갈고 닦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배워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자격이 갖춰지게 된다면 오디오북 내레이터 같은 분야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또 목소리로 도전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오디오북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더 나아가 제가 또 글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서전 혹은 에세이를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아직 자서전을 내기에는 젊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삶의 경험치가 더 쌓였을 때, 깨달음이 더 쌓였을 때, 그때 이제 완성하고 싶어서 그때를 겨냥을 해서 만약에 제가 자서전을 내게 된다면 당연히 오디오북 버전도 내고 싶고요. 그 성우는 제가 되겠죠? 제가 노력으로 이뤄낸 부분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좀 사소한 거지만 일단 첫 번째는 영어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영포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등교육과정 영어 생각해보면 회화와 딱히 관련이 없다는 거 아시죠? 시험을 위한 공부지 회화를 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학창시절에 영어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곧 회화 실력을 증명하는 건 아니죠. 제가 영어를 주제로 해서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서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겠지만 영어는 정말 오직 저의 힘으로 입이 트이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직 부족한 게 너무도 많아요. 아직도 저는 제 영어 실력에 한 번도 만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게 옳진 않지만 그래도 전 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한참 멀었어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정말 영어만큼은 제 노력으로 일궈낸 거죠. 그 다음은 이것도 좀 많이 사소한 항목인데 바로 운전면허입니다. 제가 이 운전면허와 역사가 깊어요. 많이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도로주행에서 3번 정도 떨어졌거든요. 3번이었는지 4번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20대 초반대 얘기라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중에 실격이 대부분이었고요. 부끄러운 부분인데 어쩌겠어요. 이게 사실인걸. 20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운전면허를 따고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2번 만에 땄다고 도로주행. 그래서 엄청 자랑을 했어요, 저한테. 야, 예린아, 언니가 이제 차 태워줄게 이러면서 허세도 떨고 막 부러운 거예요. 경쟁심도 생기고. 그래서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을 지펴준 셈이죠. 바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필기는 그냥 혼자 문제집 몇 번 훑어본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스무스하게 통과를 했어요. 기능은 솔직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실전이라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한 번에 통과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서 저는 제가 당연히 이제 도로주행도 스무스하게 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웬걸 얘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선생님과 이제 동행을 할 때는 할만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옆에 있다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연히 붙을 줄 알고 이제 고민도 없이 날짜를 잡았는데
이게 시험날 혼자 운전석에 앉으니까 코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스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뽑기이기 때문에 운에 달린 거죠. 그래서 첫 시험을 아주 제대로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뭐 때문에 이렇게 실격이 된 것 같아요. 뭐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에 바로 두 번째 날짜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텀을 두면 둘수록 이제 더더욱 미뤄질 게 뻔하기 때문에 바로 잡자 해서 바로 두 번째 시험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연습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감각이 없나 보다. 운전 쪽은 아닌가 보다. 근데 또 오기가 생겨서 세 번째 시험을 또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 번째 시험날 비가 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마음이 급해졌는지 제가 너무 와일드하게 핸들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옆에서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진정하라고. 왜 이렇게 확확 뭐냐고. 여자분이셨는데 제 딴에 느끼기에는 좀 오바스러울 정도로 과민 반응하셔서 자신감이 죽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지금 배운 대로 외운 대로 하고 있는데 과하게 반응을 하시니까 오히려 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시험도 말아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운전면허와는 담을 쌓았죠. 더 하다가는 이건 완전 돈 낭비에다가 뭐 당장 내가 뭐 차를 살 것도 아니고 어디다 뭐 쓸 것도 아니고 나 보류하자 하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생각 안 하고 살다가 20대 중반이 돼서 다시 이제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때 제가 이제 미국 어학연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혼자 차를 몰아보는 거였어요. 해변도 가보고 그로스로도 가보고 그러는 게 좀 꿈이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다시 이제 도전을 했죠. 그때는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 무효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필기부터. 필기, 실기까지는 한 번에 붙었습니다. 문제는 마의 도로주행이었죠.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살 때라 운전면허 학원 지역도 바뀐 상태였어요. 코스도 완전 달라졌죠. 그리고 이번엔 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제발 한 번에 붙고 싶어서 코스가 비교적 쉬운 학원을 택했습니다. 다시 이제 돈을 주고 등록을 하고 며칠 연습을 한 다음에 시험을 봤죠. 그 도로주행을 이제 선생님과 돌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선생님께서 나쁘지 않다, 감각이 없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쩌면 이번에 되겠다. 내가 그냥 겁을 먹었던 거지 애초에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이제 자신감을 얻으면서 시험을 임했는데 다행히 시험에 한 번에 붙었습니다. 짜릿했죠. 다시는 이 운전학원에 발을 디디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해방감과 여태까지 그 거쳐온 수많은 실패, 그런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너무도 짜릿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면허를 딴 케이스죠. 근데 문제는 제가 뭐 차를 살 계획이 있어서 딴 게 아니기 때문에 따고 나서도 차를 끌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딴 면허가 이제 장롱 신세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적어도 핸들을 잡아보고 타야 되지 않겠냐며 그렇게 이제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뭐 선생님이 좀 부족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코너링 같은 것도 이제 처음엔 좀 부족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학원 다닐 때는 속도 내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계속 운전대를 잡다 보니까 속도를 내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감을 익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제가 주행하는데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보면서 내가 선생님을 재웠다. 그 말인즉슨 내가 안정감 있게 운전을 잘 하는구나. 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연수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어학원에 있는 동안은 제가 차를 몰 일은 없었어요. 뭐 어디 로드트립을 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 남자애들이 다 렌트를 하고 알아서 다 몰았기 때문에 제가 운전대를 잡을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학연수를 끝내고 LA에 와서 혼자 살 때, 지낼 때 그때 너무 심심해서 외롭기도 하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왔는데 미국에서 한번 운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카페에서 한인 운전 강사님을 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다른 교통법이 몇 가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스탑사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제 신호등이 없고 좌회전 표시가 따로 없다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만 없다면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새롭게 배운 부분이었고 또 표지판들, 도로 표지판들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고 두 번째 날부터는 바로 고속도로에 탔어요. 긴장이 꽤 됐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오히려 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보다 나은 게 어디 뭐 막힌 게 없으니까 그냥 일정 속도를 밟으면 되니까 그 부분이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 기간 동안 하이웨이를 타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 비치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또 제가 선생님을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여기는 나중에 이제 친구들과 한번 가봐라 하면서 좋은 코스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구나 비치, 베니스 비치, 헌팅턴 비치 이렇게 유명한 명소들도 제가 직접 이렇게 운전하면서 몰아보고 또 다음으로 이제 관광도 했죠, 어느 정도는. 그때 제가 여유가 됐다면 한 4일 정도에서 주차까지 마스터를 하고 싶었는데 도로 주행만으로도 이제 3일이 꽉 차기 때문에 주차를 배우지 못했어요. 주차를 배우지 못하고 연수가 끝났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렌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고 그냥 한국을 돌아가기엔 너무 아쉬울 것 같고 하기에는 뭔가 아직 좀 역부족이고 고민하다가 이제 코리안타운 쪽에 있는 LA 한인 렌터카 업체를 찾았습니다. 일단 갔어요. 렌트를 하고 싶다. 한 이틀만 하고 싶다. 솔직히 경험이 많지 않다. 한국에서의 운전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초보다. 그래도 엊그제 연수는 마쳤다. 그랬더니 그 렌터카 사장님이 일단은 자기가 한번 동승해서 몇 가지 더 짚어주겠대요. 주행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과 동승을 해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이제 배운 내용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렌터카 업체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자신 없으시면 렌트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괜찮다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겠냐 이 말인 거죠. 괜찮겠냐 몰 수 있겠냐. 제가 한 5초간 고민했습니다. 해볼게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생님은 그럼 이틀 뒤에 봅시다 하고 자리를 뜨셨고 저 혼자 차에 덩그러니 남아졌죠. 긴장감이 정말 혼자 하는 거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그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내비를 켰죠. 일단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구글맵을 켰는데 차마 혼자는 하이웨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연수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길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하이웨이는 내가 잘못해서 3초보로 빠지면 집에 영원히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맵을 찍을 때 옵션을 하이웨이를 제외하고 선택을 해서 이제 켰죠. 제가 머무던 곳이 OC 부근이었습니다. 한인타운과 좀 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하이웨이를 제외하고 타는 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나왔습니다. 추가가 돼서. 근데 뭐 어쩌겠어요. 가야죠. 가보자 예린아. 가보자. 어떻게 뭐 여자 잘 수도 없고 집은 가야지 하고 맵을 킨 다음에 안전띠를 매고 사이드미러 조정하고 또 꼴에 정적 속에서 가긴 싫은 거예요. 나 LA에서 운전한다라는 기분 내고 싶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미국 느낌 나게 라디오도 틀고 세팅할 건 다 했어요. 마치 뭐 몇 년 운전한 사람처럼 세팅할 건 다 했는데 마음속에서 벌벌 떨었죠. 기도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제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에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죠. 근데 또 이게 운전이란 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뭐 거기서 멈춰있을 수도 없고 가긴 가야죠.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지도 보면서 이제 가란 대로 가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면서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네까지 다 달았어요. 동네에 와서 살짝 헤매긴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잘못 들어서 다시 백한 다음에 돌아갔는데 그것 빼고는 의외로 스무스하게 도착을 했어요. 물론 주차를 잘 못했기 때문에 도착해서는 제 지인이 도와줬죠. 주차하는 것을. 긴장했던 것 치고는 아무 탈 없이 잘 왔습니다. 그래서 운전이란 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먹으면 끝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게 운전 같습니다. 솔직히 이틀 동안 많은 곳을 가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변두리만 돌다가 이제 리턴을 했죠. 또 리턴할 때도 제가 운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업체까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지도 찍고 갔죠. 그래도 또 한번 갔던 길이라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그게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킷리스트는 이뤘어요. 제가 이 운전면허서는 제 브런치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제 브런치 스토리에 가시면 이제 도로 위 장롱면허요 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있어요. 거기에 좀 자세히 서술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운전 자체가 제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또 연습으로
감을 터득한 경우라 오늘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재능과 노력을 되짚어 봤을 때 결국은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시도해보면 결국 어떤 형태로는 자신의 강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마인셋이 나는 재능이 뭘까? 매번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계속 도전하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뭐라도 겪어봐야 알지. 삶에 대한 그런 경험치도 내가 겪어봐야 그게 생기는 거지. 안 겪어보면 평생 모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재능에 관한 딜레마를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혹은 겪고 계시다면 나는 왜 재능이 없는 것 같지? 나는 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지? 너무 그렇게 잘하는 것에만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못하더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저도 앞서 말했듯이 그 직업에 대한 딜레마,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배워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항상 그렇게 벽에 막힌 기분이었는데 생각을 좀 바꿨어요. 왜 꼭 돈을 투자할 생각부터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예산 안에서. 그렇게 시작한 게 또 팟캐스트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뭐 재능이니까 내가 타고났으니까 라는 생각이 시작한 게 아니라 도전해본 다음에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기를 얻을 곳은 많습니다. 너무 내 자신을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타고나지 않아서 못하고 이러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도전해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 또 남겨주시고 또 공유해주고 싶은 의견이나 썰이 있다면 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애플이나 스포티파이 댓글로 전달해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